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원활한 상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 서울경제TV 하시면 실시간으로 현재의 오늘장, 내일장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댓글을 통해서 참여도 가능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시청 소감을 남겨주셔도 좋지만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응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123포인트, 지금 약보합권에서 잠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2130포인트 장중에 터치했고 2120포인트 아래로 잠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인트는 딱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 정리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면, 자, 수급 주체는 기관 외국인이 사고요. 외국인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개인은 매도합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지금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에서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694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1.72포인트. 낙폭이 전 시간대보다 조금 더 커진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697부터 693, 사실 위아래로 코스닥은 변동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684억 원, 기관 외국인 매도하고 전 주체가 지금 개인을 제외하면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7원대에 거래가 되면서 조금 더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5원 80전 달러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변동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어떤 보합세에서 장내내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 그리고 또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등락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이 동반 매수를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제가 봤을 때도 오늘 시장은 숨고르게 장세가 진행되고, 이번 주도 또 우상향 방향으로 또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은 약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한국전력의 좀 낙폭이 큰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징적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에 대해서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 관세율을 다시 상정할 것을 명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철강주가 동반 상승하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2% 상승, 그리고 현대제철, 세아베스트, 동부제철 등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 핫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도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진산업, 서영정자, 그리고 성창오토텍 등 지난주에 오르지 않았던 수소 관련주들, 그리고 급등했던 종목들까지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정부가 지난주에 2040년까지 누적 120만 대에 달하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보급하는 로드맵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보이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에 낙폭이 좀 컸던 종목이죠. 이제 시대 ENM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20만 6천 원 지금 20만 6천 300원을 기록하면서 거의 보합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좀 시장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적정가 매수가 해도 되지 않냐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은 그 4분기 영업이익도 우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재작년보다도 30% 이상은 올라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시장 예상치가 좀 너무 높았던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으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미디어 매출이 좀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작년 대비해서 올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어제 종영했었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과 이 남자친구의 해외 판권 판매로 이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은 이 영화 쪽에서 산업이 약간의 좀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긴 하지만, 이 미디어 쪽에서의 실적 본다고 한다면 역시 3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주가가 안 올랐던 측면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대비로 해서 매수세를 유지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CJ E&M 지난주에 주가 하락이 있긴 했지만 지금 여전히 매수 타이밍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서울경제TV 절제 김민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김민준 멘토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익률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좀 운이 좋았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종목을 가져온다고 해서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늘 전문가가 손실이 나면 못한 거고 수익은 회원이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일 먼저 종목 준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모를 먼저 가져왔는데요. S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율주행에 관련된 업종이고 또 전기차에 관련된 업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기술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니티라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주변 부품을 좀 집약해 해서 송출해주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좀 하방 낙폭이 많았었습니다. 하방 낙폭 이유를 좀 보자면 최근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로 전환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아직 재료가 좀 살아있고 전기차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봤고요. 일단 매수가는 7,200원 이하로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직 7,200원까지 좀 남아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오늘 지수 흐름이 금주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7,200원 이하 21선까지 눌림이 나왔을 때만 진입을 하시고, 손절가는 먼저 6,2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는 8,800원, 2차로는 11,000원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에 관해서는 시청자들이 모두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어계측 회사인데요. 대표적으로 대북주에 관련 원전 기술로 좀 엮여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좀 뜯어보면 원전에 관해서만은 지금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사에 관해서는 철도, 제어계측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좀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원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4번째 핵심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개어 제측에 관해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철도에 관해서도 SIL4라는 개발을 해가지고 기술력을 좀 집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물론 1,000원대의 주가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시장 수급 상황이나 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지금 2월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목을 받게 된다면 좀 상승폭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요? 네, 매수가는 종가에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500원,
이 차는 1,650원까지 단기 수익을 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진입을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기술은 좀 빠른 시점에 트레이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무래도 이 지금 대북주에 관련된 주식들은 이제 슬슬 좀 고점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늘 2월 말까지 끌고 가진 마시고 그 전에 모두 좀 털고 나와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끝나면 물론 개별주로는 상승이 남아있지만 재료는 확실히 좀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 주는 친환경 요새 문재인 정부에서 좀 핫한 종목인데요. 친환경 소재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기 수소차 관련해서 좀 올라갔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은 SDN을 좀 들고 왔습니다. 모두가 태양광을 주로 지금 사업을 초점을 맞춰서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친환경 사업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좀 시장 상황이 성장을 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성장 주도 산업에 관해서 과연 친환경 사업이 계속적으로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시장 흐름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불가리아 내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건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수급 상황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뉴스를 보시면 화학 발전소 관해서 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여론이 이제는 친환경 사업에 관해서 더더욱 좀 주목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고요. 매수가는 1,650원 이하에서 체결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0원 이하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로 좀 호가를 체결하시고 손절가는 1,54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조정이 나와서 만약에 손절이 이탈하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을 치시고 다시 지수가 반등할 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1차 목표가는 1,850원, 2차는 2,2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DN. SDN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기록적인 폭등이 최근 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만 하겠네요. 네, 단기로 들고 오긴 했습니다만 한 2, 3주 정도 좀 바라보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좀 지속적으로 미는 전략의 친환경 소재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뉴스나 시장의 흐름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MC넥스입니다.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던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업체에 관해서는 휴대전화하고 카메라 보통 저희 전후방 측방할 때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업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방을 하거나 아니면 후방에 멀티 모듈 뷰가 나오는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등 주요 거래처를 자동차 관련 산업과 스마트폰 관련 산업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업체들과 손을 좀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 업황이 조금 저조하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관한 수요는 좀 급감했지만 그래서 하방락폭이 있긴 했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 판단되고요. 또 자율주행에 관해서도 MC넥스는 좀 엮여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최근 흐름도 수급이 좀 양호해지면서 상승비를 좀 이어가고 있고 매수가는 13,800원 이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1차 목표가는 15,300원, 2차 목표가는 17,5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관해서는 단기 손절을 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만 추세를 좀 끌고 가는 흐름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기로 좀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MC넥스 같은 경우 단기 추세를 반드시 확인을 잘 하자라고 한 번 더 유의사항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다음 종목 많이 아까 앵커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연과 환경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예전에 4대강 사업에서도 한번 주목을 받았던 업종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과 환경의 회사를 좀 들어가서 뜯어보게 되면 환경 생태보건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토양, 수질 여러 분야에 관해서 좀 영업일을 좀 확대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물론 해외 사업에 관해서도 좀 손을 지금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미세먼지 아까도 말씀드린 글로벌 친환경 사업에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좀 흑자의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측면이 있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사업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식이나 여론이 지금 주목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종가에 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 1차 목표가는 2,2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450원까지 추세를 좀 끌고 가는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철강주 중에서도 가장 큰 종목이죠. 포스코입니다.
그동안의 주가 부진은 이제 중국 철강제 가격 약세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대한 비수기 영향까지 겹치면서 이제 중국 철강 가격이 연말에 한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중국의 이제 글로벌 철강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런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료 가격이 일단 인상이 되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부양책 시행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에 철강제 가격의 완만한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실제로 추세도 바닥권에서 지금 돌고 있는 흐름입니다. 상승 추세 초입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는 어떻게 보면 숨겨진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는 리튬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리튬 공장의 생산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리튬 공장의 생산 규모를 예전보다 한 30% 정도 이상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튬 생산 능력이 연간 3만 톤에서 4만 톤까지 크게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수소차 관련주가 또 굉장히 강하지만 전기차 관련주에 다시 한번 또 수급이 순환매 쪽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도 순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소차의 보급도 밝혔지만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보급 계획도 함께 좀 밝혔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PBR이 0.4배 정도 되거든요. 역사적 평균이 0.6배니까 그것보다 한 30% 정도 낮아져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한 10%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가격 매력 역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급적으로도 이제 약간 달라진 부분이 보이죠.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로 일관을 하다가 작년 말부터 수급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5일 이평선도 돌려내고 있는 구간, 약간의 골드크로스를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26만 8천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가 혹은 금일 종가 부근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9만원, 손절가는 24만원 정도 좀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C 코오롱 PI입니다. 일단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PI 필름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PI 필름이라는 게 온도 병화에 강하고 또 굴곡성이 뛰어나서 플렉서블의 핵심 소재로 좀 꼽힌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 장벽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하죠. 신규적인 진입도 쉽지 않습니다. 관련 시장이 커질 때 SKC 코오롱 PI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종료된 CES 2019에서 폴더블 폰이 선보였죠. 또 상반기 내 폴더블 폰이 아마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절연 필름도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PI 필름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로도 쓰이지만 전기차 배터리에 절연 테이프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피에도 높은 절연 성능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서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는 포스코랑 비슷합니다. 역시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흐름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살아나는 모습. 또 요즘에 보시면 IT 반도체 섹터가 어쨌든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 내에서 종목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 SKC 코오롱 PI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34,500원인데요. 금일 종가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32,000원 정도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은행주 중에서 신한지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신한지주 같은 경우 금융위에서 오렌지라이프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승인을 했죠. 오렌지라이프는 이전에 ING생명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신한생명과 합병으로 외형 성장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신한지주의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확대되기 때문에 은행업과의 시너지도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창구를 통한 다양한 보험 상품 판매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손해보험 업계가 자동차 보험을 인상하고 있는 모습인데,
생명보험 업체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현재 시점에선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의 이제 4분기 순이익은 5,300억으로 그 전년비 1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 그리고 가계라든지 또 중소기업 대상 대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올해도 실적 가시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조절되면서 은행주가 큰 폭 하락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금리가 인하 추세로 또 급격하게 변하기는 또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은행주가 좀 과도하게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만큼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주가 45,000원인데 오늘 종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43,000원, 순저가 39,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MC넥스입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 종목인데, 종목 설명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드리면,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앞서 CES2019 말씀드렸는데, CES2019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움직이죠. 신호도 판단하고, 위험 상황도 감지하고, 브레이크도 밟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에 다수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카메라겠죠. 차량용 카메라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MC넥스가 예전부터 차량 카메라 부분에 지속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개화를 했을 때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기술은 또 상당히 많이 발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 없이도 사실상 웬만한 운행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자율주행차 전용이 아니다 보니까 대중화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자율주행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체크해볼 부분이 스마트폰 카메라입니다. 올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는 트리플 카메라 도입이 대세죠. 앞으로는 쿼드로플이라든지 카메라 렌즈가 5개 그 이상까지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모듈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또 MC넥스가 홍채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안면 인식을 비롯한 생체 인식 사업도 함께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증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플러스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세는 바닥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5일 이평선이나 이격이 약간 벌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16,000원 정도, 손절가는 한 13,500원 정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종목은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거래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닌데, 인조 대리석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특성을 강화시켜주는 첨가제, 합성 왁스 사업, 그리고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인조 대리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랑 관련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온 캠텍이 생산하는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주방이나 싱크대 등에 예전에는 많이 쓰였어요. 지금도 물론 주방 싱크대에 많이 쓰이는데 최근에는 화장실까지 사용되는 범위가 좀 확대가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주택 노후화가 서울에서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2025년 정도에 주택 노후화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외부 공사가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사를 가기는 싫은데 이제 주택을 좀 새롭게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몇 천만 원 정도 들여서 주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전 혹은 거실 인테리어를 크게 바꾸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택 노후화로 인해서 이런 개축 인테리어가 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용 인조 대리석의 수요는 또 꾸준히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바닥권을 완만하게 다지고 중장기 이평선을 좀 돌려내는 구간입니다. 200일 이평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돌려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물량 조절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거래가 적은 종목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세가 잘 안 움직인다라는 이런 단점도 있는데
한 번 움직일 때 그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적은 물량이 들어와도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종목 중에서 모멘텀을 찾으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가 1,400원인데요.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부담 없기 때문에 뭐 현재가든 금일 종가든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이전 고점 부근 매물대가 될 수 있는 가격 11,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이평선이 붕괴되는 가격이 되겠네요. 9,8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온캠텍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단기 접근 종목들 볼 텐데 김민준 멘토의 시노펙스 지난주 뭐 잘 갔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좀 들어볼까요? 뭐 숫자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아까 그 오인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풍국주정을 그때 들고 오셨던 걸로 기억을 나는데요. 뭐 우수 AMS부터 성창오토 때까지 뭐 시노펙스, 풍국주정까지 모두 전기 수소차 관련들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난주 첫 출연이었는데요. 잘 된 것 같고 목표가에 이미 도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일 추세를 보니까 3,800원까지 올라갔었던데요. 저희 그 서울경제 샘플러스도 모두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왔으니까 아마 단기적인 추세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판단되지만 과연 이게 고점을 좀 뚫고 더 올라가서 상승뷰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금일 그리고 지수가 조금 조종세 국면에 좀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좀 봤는데 지수가 2126포인트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넘어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60선까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금일 또 미증시가 지금 루킹 마터킹 데이라고 하나요? 네, 오늘 조기 종료가 좀 시사돼 있기 때문에 금일 좀 지수가 좀 하방 낙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들해서 전익 차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시노펙스 이후에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아까 원래 오늘장 내일장이 이제 5종목 추천했던 것 중에 하나 단기를 좀 추천하는 게 맞는데요. 급하게 좀 내일 출연해서 금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내일 추천드리려고 했던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맥이고요. 간단하게 좀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 뭐 협력업체 정도, 좀 속된 말로 뭐 밑에 하부업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터치스크린 패널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금일 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 지금 뭐 차트를 좀 켜놨는데요. 매수 수급상에 굉장히 좋은 좀 흐름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를 보면 기속적으로 그리고 상승폭이 약간은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순매수 상황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순매수 상황 수급이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 밑에 대장주가 좀 올라가게 되면 밑에 주목주들이 조금 더 S백 같은 경우는 상승비가 남아있지 않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요. 기준은 매수가 진입은 1,030원 이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990원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00원까지 좀 올라가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맥 1,030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강원랜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해주셨는데 강원랜드 결과 어땠나요? 네, 강원랜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가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오르거나 이제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모양은 조금 더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패턴상 수렴형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상승하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수렴을 하게 되면 수렴 이후에는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상방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 지난주 월요일보다 수렴이 조금 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폭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 후의 발산이 상방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가격 전략을 목표가 34,000원, 그 손절가 35,500원 드렸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32,0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가격 전략대로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고 한 번 정도 시세를 34,000원 근처까지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34,000원만 기억하시고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일단 홀딩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대형주, 중소형주를 좀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라이온캠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MCNX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MCNX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서 지금 단기로 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단기 종목으로 라이온캠텍을 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권에서 완만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래가 적기 때문에 이제 물량을 진입하실 때는 조금 적은 물량을 진입하시는 게 좀 편하겠다, 이런 관점이고, 시세가 나면은 작은 수급에도 큰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9,800원, 가격 전략만 기억하시고 종가로 진입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온 캠텍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절제 김민준 멘토는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네, 지난 금요일부터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네, 서울 반도체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반도체가 좀 올라가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는 입장인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직 반도체가 과연 국내 시장의 주도주를 변화할 것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전기 수소차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주도주인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나 개인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뭐 서울 반도체에 관해서 좀 뜯어보면 굉장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뭐 증권사에 가보시면 뭐 기업 스랩샷에 뭐 14,000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뭐 평판이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안에를 뜯어보게 되면 이 서울 반도체에는 나노 드라이버라는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형 축소 드라이버인데요. 여러 가지 특허 기술을 보자면 나노 드라이버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만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거의 10%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좀 투자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금요일 날부터 7%대 상승이 나왔고 금일도 좀 3%대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서울 반도체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주목을 가지시되 2만 원 정도 초반에 좀 도달하게 되면 과감하게 매수 진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주도주를 되찾진 못했지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 가운데 서울 반도체가 좀 특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현진 팀장께서 어떤 종목이 좀 시장에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징주로 SOE를 꼽아봤습니다. 뭐 오늘 그렇게 큰 폭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닥권에서 정유주들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국제유가가 확실히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어쨌든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중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이 있고 중국의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국제유가는 지금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유주가 약했던 것은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그 재고 마진 악화죠. 그러니까 정제를 해서 판매하는데 3, 4개월 정도 시차가 걸리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하는 폭만큼 재고 부분에서 이익이 감소하거나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4분기 아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점진적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정제 마진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1년 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는데 더 떨어지기 어려울 만큼 많이 하락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유가가 완만한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제 마진의 악화도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유주는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SK이노베이션, GS, SOE를 비롯한 정유주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SOE이 아무래도 국내 정유주 중에서는 그 정유 사업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유주를 보실 때 가장 먼저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역배열이에요. 아직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빠른 반등보다는 조금 조정을 주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정유주를 매수하실 때는 좀 분할 매수, 중장기적인 관점 이 정도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그 시각만 유지하고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SOE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국제유가 지금 다시 반등 그리고 정제마진 개선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실 때도 됐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남겨주셨는데 먼저 6623번님의 대원미디어 8,600원의 비중은 절반 5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민준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정말 제가 수익을 많이 창출했던 종목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네. 물론 요즘에 시장 투자자들이 우량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님한테도. 단가가 높으면 우량주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장 투자자들은 보통 좀 단가가 높거나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우량주로 좀 삼성전자의 이미지가 너무 센 것 같아요. 판단하는 예전에. 경향이 좀 강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대원미디어에 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우량주입니다. 회사도 튼튼하고 영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쉽게 말해서 닌텐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와서 이 작가님의 종목을 좀 상담을 문자 신청이 와서 들었었는데 대원미디어에 관해서는 굳이 볼 이유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매수 의견을 드리고 2017년에 대원미디어에 관해서는 스위스에서 크레디트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지분 보유료를 외국계 은행이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공시하게 돼 있는데 조금 5% 밑에서 내렸습니다. 4점 몇 프로로. 그때도 좀 가파른 상상이 나왔는데요. 대원미디어에 관해서는 최근에도 원피스라고 있습니다. 만화, 일본 만화인데 예. 원피스, 뭐 짱구 파자마, 왕구 영역까지 좀 업종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닌텐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세가 대원미디어에 관해서는 좀 나오진 않습니다. 항상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차곡차곡 올라가는 흐름이고 증권론 애널리스트를 보더라도 뭐 15,000원까지 컨센서스를 좀 내놓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12,000원까지는 상승률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2,000원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4477번님은 LNF 35,7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오 팀장님 LNF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아쉬운 구간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음극재, 양극재, 그러니까 양극재 부분에서 매출이 조금 둔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진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LNF는 이제 전기차 테마주, 그 전기차 테마주 중에서 또 2차 전지에 대한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최근에 수소차가 강했던 부분, 전기차주가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이지만 테마가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하락이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진 않다라고 봅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물이 지난주에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추세로 보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지금 매도하기에도 조금 아쉬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35,700원이시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높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 20% 비중이기 때문에 비중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기다리셨다가 반등을 할 때 추가 매수를 한번 염두해 보시는 그런 전략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보유 물량 홀딩 정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를 굳이 잡자면 3만 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잡아도 괜찮을 종목인 것 같아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까지 한 3개월 정도 노리는 관점이고 한 3만 5천 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 정도 더 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좀 중기적인 관점을 묻어가자라는 관점, 손절가를 잡자면 3만 원 좀 여유 있게 보시고 3만 5천 원 넘어서게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목표가 3, 4개월 정도 기준으로 4만 원까지 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홀딩 관점 그리고 수익을 내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9367번님의 신원 2,300원에 비중은 15% 매도 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 잘 아시죠? 네, 오늘장 내일장에서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잘 됐네요. 네,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왔었는데요. 네, 거의 한 30%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 3,2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추천 종목이고 대북 개성공단 테마주인데 좀 시세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시면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신원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연장성산인데 아직까지는 재료가 좀 남아있는 구간이고 과연 어디까지 눌림을 주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 2,800원째 눌림이 좀 나온다면 그때는 모두 다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빠져나오는 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2,800원 지지선에 좀 지켜진다면 3,700원까지 좀 추세를 끌고 가는 전략을 좀 펼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구간이시다 보니까 눌림이 발생했을 때까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505번님께서 남화산업 만원의 비중 30% 전만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 팀장님 어떻습니까 남화산업?
네,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매도를 일단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 추세가 좀 깨졌고 지지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매도를 하고 차라리 다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산업은 이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골프장 부분의 실적도 괜찮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건전하고 매년 수익도 꾸준히 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골프장이라는 이 업종 특성이 뭐 급격하게 이제 갑자기 실적이 나빠질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일도 딱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성장주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요즘에 그 시장이 테마주 순환매로 도는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소외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가나 밸류에이션, PER 이런 부분을 보자면 지금 절대 뭐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테마에서는 조금 소외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약간 약하다는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 역배열 상태로 진입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위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일단은 좀 아쉬우겠지만 좀 잘라내는 손절을 좀 하시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로 밀렸다가 바닥 잡고 양봉 띄우고 그때 다시 매수하셔도 관계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오늘 팔고 당장 내일 사도 아무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에 대응하면서 버티는 전략보다는 일단 매도 전략을 짜자.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뭐 반등을 하면 그때 가서 재매수해도 되니까 지금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 매도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포지션 자체는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현재 잠시 비를 피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505번님의 자이글 9,000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80%.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네, 뭐 일단 상승폭이 나오고 나서 좀 1차 파동 후에 눌린 구간에서 횡보를 할 때 진입하신 걸로 보인다. 일단 뭐 진입이 굉장히 좀 위험하긴 했지만 추세를 좀 따라가는 전략을 펴서 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에 주도주는 자이글이 분명히 아닙니다. 뭐 저도 집에서 자이글을 좀 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일단 뭐 말씀드리면 오늘 특허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1월 20일 기준으로 뭐 자이글에 뭐 특허를 받았다고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뭐 자이글에 관해서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고 세력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구간은 맞습니다.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13,500원까지는 좀 보고 진입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은 9,800원까지 눌림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9,800원까지 좀 눌림이 나와서 이탈되게 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중은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일단 80%는 너무 과하고요. 차익 실현을 거의 50% 이상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9,200원까지 완전히 이탈하게 된다면 완전히 차익 실현을 하시고 9,800원 선을 좀 지지한 다음에 더 상승비로 가게 된다면 12,000원까지 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200원밖에 남지 않았지만 9,800원의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라. 그리고 비중을 좀 미리 차익 실현을 하셔서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또 재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셨습니다. 6279번님의 한국전력 32,600원의 비중 10% 매도 시기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비중은 크지 않은데 최근에 한국전력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매도 의견입니다. 지금 매수가랑 종가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10% 비중이시니까 뭐 매도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이 이제 그동안 올라왔었던 건 그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전기요금이 개편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전기료가 인상되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이고 전기라는 게 가격을 올린다고 안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을 올리면 그에 따른 수혜가 그대로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유가 하락이죠. 그에 따른 원가 절감 기대감, 그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세 번째 요인은 경기 방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브렉시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이 팽배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런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나타나는 흐름을 보시면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업종이 방어주보다 확실히 강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 통신주, 유틸리티주, 뭐 KTNG나 이런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모두 다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IT주, 철강주, 화학주,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됩니다. 이런 이유는 지금은 가격 매력을 가진 종목이 일단 대형주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가 방어주보다는 확실히 가격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던 간에 미중 무역 분쟁도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브렉시트도 해결은 안 됐는데 시장에서 큰 리스크로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는 연장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가 방어주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것은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깰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경기 방어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은 매도하고 경기 민감주를 갈아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단기 이평선이 깨졌어요. 그렇다는 건 추세적인 하락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기관의 매물이 쏟아집니다.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한국전력을 보유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시니까 그리고 비중도 10%밖에 안 되시니까 매도를 하시고요. 차라리 화학주나 IT주, 철강주 이런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를 사시는 것이 이 종목을 보유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04번님의 써니전자 2,420원의 비중이 이번에도 조금 높습니다. 60%.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써니전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유무선 통신 판매 업체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써니전자에서 지금 단가를 보니까 2,410원 정도인데요. 거의 뭐 진입가가 금일 좀 매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호가가 지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무선 통신 판매 업체에 관해서는 좀 가격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수주 좀 경쟁에 치열한 편입니다. 일본과 미국 시장에 관해서 시장 성장 동력이 있냐에 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상승 낙폭이 많이 상승 흐름이 좀 있었다가 하방 낙폭이 좀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단기 저점을 형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에서 오늘 진입을 하시고 계신데 진입 자리는 기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는데 괜찮습니다.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오늘 좀 진입을 하시지 말고 미증시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 좀 하루 정도 건너뛰고 하시면 어땠나 이렇게 좀 아쉬움이 남긴 한데 단기적으로 2,800원까지 좀 목표가를 끌고 가시는 전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01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원까지. 네. 일단은 아직은 홀딩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5348번님의 한독 3280원의 비중은 30%. 보유 여부를 좀 궁금해하시는데 오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 종목도 좀 아쉽지만 일단 매도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한독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해서 의약이라든지 제약 그리고 뭐 당뇨병 치료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아마 지금부터 조금씩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 턴어라운드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밸류상 PER이 싸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매력, 그러니까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고 요즘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쨌든 좀 약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와중에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소외되는 모습이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섹터적으로도 그리고 개별주적으로도 매력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이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그 올해 들어서는 거의 반등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예요.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인 하락을 보였을 땐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 대비해서 주가가 한 20, 30%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많이 밀린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 바닥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차트는 어쨌든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은 차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도하라고 해서 영영 보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면 보유하는 것이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면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한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한다고 이제 절대 이 종목 안 본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흐름 자체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도를 하시고 현금을 확보를 하셨다가 재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관점. 물론 그렇다고 이제 재매수 할 정도로 엄청 풍부한 모멘텀이 있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종목에 대해서 좀 그 유연한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코스피 지수는 2124.23포인트 0.05포인트 하락입니다. 한마디로 하락폭이 거의 없다. 지금 보합권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2130포인트 터치를 했는데 아쉬운 점은 그대로 흘러내렸다는 점입니다. 이후에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보면 오늘도 연기금은 거래소 시장에서 삽니다. 무려 1207억 원이나 사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313억 원, 투시는 오늘도 파네요. 개인이 1153억 원,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사던 개인은 팔고요. 외국인 21억 원 소폭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전기 전자업종 오늘도 상승하는데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무섭습니다. 66,900원, 3.56%나 올라가는데 저희 장 시작하고 2시 이후부터도 지금 한 2%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조정 나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40만 원 이탈됐습니다. 다음 보시면 LG화학, 포스코 경기민감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요. 네이버의 낙폭이 오늘 제법 큽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695포인트 역시 약보합권 유지가 되는데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큰 변동성 없이 오늘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시면 개인만 열심히 삽니다. 1692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고요. 기관 전주체가 매도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바이로메드, 포스코 캠텍까지 모두 빠지고 오늘 수소차는 지금 개별 종목 흐름으로 가져가는데 포스코 캠텍이 3.46%,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포스코 캠텍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 낙폭이 좀 큰 상황인데 HLB가 그래도 7만원 부근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88,00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지 못합니다. 펄어비스, 코롱 티슈진까지 전체적으로 하락합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재미없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시장일 수도 있는데 김민준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오늘서 금주의 시장 흐름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과연 1월에 지금 주도주가 있었느냐 이거에 관해서 의구심이 있고요. 그럼 주도주가 없었는데 시장 흐름이 안 좋았느냐 이것 또한 아닙니다. 분명히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금주 한 주 흐름은 조정세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이 추세의 변화는 아니지만 조정세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더욱 대북 테마주가 2월 말까지 북미 정상 회담 2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테마주 위도 중심을 좀 받다가 주목을 받다가 결국은 조정 낙폭이 좀 만회되고 다시 한번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면서 미증시가 좀 다시 우상향되는 이런 흐름을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코스피 지수에 관해서 지금이 고점이다. 이제는 ETF 인버스를 갈아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데요. 여기서 지금 하방 낙폭을 볼 수도 있고 상승뷰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흐름은 조금 더 조정세를 거친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요. 늘 원칙 대응하시면서 분할 매수와 또 결국은 비중 조절만이 결국은 살아남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조금 차분히 대응을 해 나간다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 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방한 시장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좀 쉬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시장의 그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저가 매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코스닥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정이 거의 없이 이제 올라왔거든요. 코스피도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면서 계속해서 좀 반등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는 쉬어가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상승 이후에 박스권 상단 부근에 의한 조정이지 앞으로 시장의 조정세로 전환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있고 또 중국의 그 부양책에 대한 시행 가능성들 부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급이 좋아요.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고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하게 순유입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환율적인 부담도 많이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 부딪힌 기술적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보유하신 종목이 만약에 많이 올라갔다 이러면은 뭐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이런 관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 조정 이후에는 뭐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주가 됐든 시장은 재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니까 시장의 조정폭이 생각보다 컸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 화학주든 철강주든 이런 종목군들 모아서 가신다면 지금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쌓아가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서울경제TV의 절제 김민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네요. 0.02% 올라가면서 2124.61포인트에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0.1% 소폭 하락하면서 695.62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내내 오름세였는데 역시나 6원 20전이나 올라가면서 1128원 10전에 강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월요일이 됐는데 사실 시장이 장중 고점을 찍고 밀렸죠. 미국 시장이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국내 시장은 오히려 밀립니다. 아마 지난주에 포지션의 문제도 좀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계속 매도를 하다가요. 막판에 매수로 바뀝니다. 그 동시호가에 거의 매수로 바뀌어서 56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합계가 630억 매수했는데 실질의 매수는 금융투자하고 기금이 오늘도 1000억 이상 매수해줍니다. 시장을 연기금이 받쳐주고 있고 외국인도 적당한 수준에서 받쳐주는 모습이죠. 비차익에서도 1180억 정도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 아주 특징이다.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사실은 제가 말씀을 계속 안 드렸는데요, 요 근래. 원달러가 정말 이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상승이라는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원달러하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식을 오랫동안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비례합니다. 이 원달러가요, 희한하게도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요, 추세선을 다 벗겼습니다. 이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원달러가 추세선을 벗긴다? 이율배반적인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원달러가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차트를 좀 보면 원달러 일봉을 보시면 오늘 6원 정도 올랐는데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추세선, 우하향 추세선을 봤더니 오늘 완전히 돌파가 됐어요. 근데 일봉도 그렇고요, 주봉도 돌파가 됐죠. 또 월봉도 지금 지난 달에 윗꼬리를 메워주는 차트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모습이 반등이냐 추세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원달러가 일봉과 월봉에서 하락 추세선을 벗겼다?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물론 가끔은 원달러와 위험자산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추세선을 벗기면서 위험자산인 주식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 정말 추세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으로 끝날 건지를 확인시키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도래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 상승의 진짜 이유는 아시겠지만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자,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를 하겠답니다. 그럼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대미 무역적 흑자를 제로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2024년까지 금액으로는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200조 정도 됩니다. 미국이 작년에 적자가 난 게 3,320억 불이니까요. 한 6년 동안 이걸 메워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개 장사하는 사람도 물건을 구입하거나 해서 팔았을 때 똔똔이 장사를 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지죠. 나라인 중국이 이 생각을 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 미국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압박조를 써서 많은 양보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자, 중국이 G2에 해당되는데 대미 무역자를 제로로 가져간다? 그 다음에는요. 일본, 우리나라, 독일 모든 나라가 대미 무역자를 제로로 가져가는 전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세가 무역이 될까요? 무역이 안 되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무역 전쟁이 중국과 진행되는 것이 1차적이라면 2차, 3차, 4차 발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중국이 양복을 해도 다른 나라까지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결국 시장은 패닉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아직도 셧다운이 30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드디어 셧다운에 충격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80만 명 정도가 실업자가 됐는데 한 사람당 5,000불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엄청난 지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꼭 무역 협상에 의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주가가 올라왔지만 재미난 것은 차트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락 추세선을 벗겨야 시장의 방향성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떻죠? 지금 지난번 고점 2008년 10월 1일 고점으로 해서요. 추세선 두 번째 추세선을 그으면 아직도 추세선까지 남아있고요. 또 20주선과 60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어쩌면 루머에서 뉴스에 파는 국면이 도래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대미흑자 제로에 대한 부분을 미국에서 투자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 또한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이 제안에 대해서 옳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추세선을 벗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반등으로 끝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양운을 뚫었네요. 네, 뚫었지만 그 뚫은 시점에 나온 뉴스가 어쩌면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재료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주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미국에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가 동결이 미국에서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못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옵니다. 국내 경기가 상당히 후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는요. 올해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이 금리 인하 제기한다면 지금도 경기가 약간 안 좋은데 추가적 후퇴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이 된다고 봐야겠죠. 문제는 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시장 아시겠지만 수출이 14% 정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출의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물론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부터 진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지금은 슈퍼사이클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죠. 문제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경기를 살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앞에서 제가 첫 번째 이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양보한 게 뭐죠? 대미육자 제로.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 대미육자를 제로로 가져간다면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살아날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기되나 거기에 실효가 얼마나 될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많은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풀리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심리를 일부 살릴 수 있다는 것만큼은 거의 확실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봐야겠죠. 자, 국내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2135 바로 밑에 2134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아마도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추세를 만드는 구간이다. 이 추세를 만드는 구간인데 이 지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죠? 그 지점이 상당한 저항으로 작용한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2주 연속으로 매수를 했죠. 그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누적으로는 과거의 요 매수했던 자리의 연장선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매수했던 자리는 오히려 매도의 국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얘기는 이 지수 2135 이 지점이 외국인들이 추가로 매수를 할지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미국 장도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것처럼 국내도 정말 이번 주가 상당한 싸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부분이 실제로 외국인이 매도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원달러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원달러가 하락 추세선을 벗겨냈어요. 그 상태에서 외국인들 오늘 매도를 하다 매수를 살짝 했고요. 그리고 지수는 더 이상 못 간 상황이 됐다면 결국 원달러가 국내 시장을 미리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아니냐라고 판단했을 때 원달러의 행보를 같이 보면서 외국인들이 추가적 매수를 얼마나 강력하게 감행하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포지션에서 완벽하게 매도 국면을 만들어왔던 현재의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매가 오늘은 물론 막판에 샀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매매가 가능한지는 오늘과 내일 사이 결과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장이고 또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더 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국면에 도달한 것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드렸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